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동해시 송정동 동해안 인근에는 해군 일함대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사령부가 작전 헬기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 일함대 사령부 인근 도로변으로 현수막이 줄지어 내걸려 있습니다. 작전 헬기장 건설을 반대하며 동해시 송정동 주민과 사회단체 등이 걸어놓은 겁니다. 해군은 일함대 사령부 내 골프 연습장 부지에 오는 2027년까지 625억 원을 들여 해상 작전 헬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 투입 등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동해 해역에 대한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작전 헬기 지원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셉니다. 동해안 개항 이후 먼지와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번에 헬기장까지 들어선다면 피해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저희 주민들 봐서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정말 고통의 굴렁텅이에서 더 빠지게 만들고 저희들이 앞으로 강행시에는 모든 물리적으로 정말 다 동원해갖고 결사항전을 할 것입니다. 해군이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주민들은 조성을 원천 반대하며 협의체 참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군은 지난 1월 31일자로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 해상작전 헬기 2차 시설 사업 입찰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해군 측도 헬기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해군은 주민 반발과 관련해 이 착륙장을 주거지와 먼 해안가에 건설하고 주거 지역을 멀리 도는 비행 경로 설정, 야간 비행 최소화 등을 통해 불편을 크게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찰과 실시 설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헬기장 조성 본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원주의 한 편의점이 10대들에게 3주 동안 5번이나 절도를 당했습니다. 무인 시간대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무인 점포 절도 건수는 급증하는데 범인 검거는 늦어지면서 점주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렀어 얼굴을 완전히 가린 한 남성. 음료수를 꺼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 다음엔 능숙하게 계산대를 넘어가 담배까지 챙겨 나옵니다. 편의점을 빠져나온 남성은 밖에서 기다리던 일행과 함께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지난 주말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동일범에 의한 5번째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설 연휴 직전이었던 지난 8일 첫 범행을 시작으로 12일과 19일, 22일, 25일까지 총 5번의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주로 노린 건 무인 시간대였습니다. 월세도 내야 되는데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을 돌리게 됐죠. 처음엔 얼굴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미숙했고 훔친 물건도 적었지만 3주가량 잡히지 않으면서 범행은 대담해졌고 공범까지 생겼습니다. 범인은 인근에 거주하는 10대들로 사건 최초 발생 시점에서 3주쯤 지나서야 붙잡혔는데 피해액은 몇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었던 10대 2명은 마지막 절도 하루 만에 경찰에 검거됐지만 무인점포 절도 사건의 범인 검거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무인점포 절도 건수는 2021년 3,500여 건에서 2022년 6천여 건으로 급증했지만 이 6천여 건 중 범인이 검거된 건 4,100여 건으로 검거율은 69%에 그쳤습니다. 2022년 전체 범죄 검거율 77%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업소에서도 스스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겠지만 경찰도 빈발 장소의 거점 순찰을 좀 강화하고 범죄자의 조기 검거를 위해서 수사력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찰력 분배와 함께 무인점포 측의 범죄 예방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전국 지역 MBC 뉴스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지역의 캐릭터로 관광객이나 특산물 매출 증대를 노리는 캐릭터 마케팅이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광재단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가세해 기념품 제작 등 다양한 사업으로 수익 창출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대전 MBC의 조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이 만든 관광 캐릭터 워디와 가디입니다. 워디는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 기념물로 충남의 상징새인 참매를 모티브로 했고, 가디는 무령 왕릉을 지키던 국보 석수, 일명 진묘수를 앙증맞게 캐릭터화했습니다. 충청 사투리를 연상케 하는 데다 각각 1살과 1501살로 나이, 성격과 MBTI까지 붙여 스토리텔링까지 가미했습니다. 재단은 이 캐릭터를 SNS와 인쇄물 홍보 등에 활용해 충남 관광지를 알리고 기념품으로도 만들어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줄 계획입니다. 홍보물, 그다음에 스티커, 또 온라인,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이모티콘 이런 걸로 활용을 해서 누구나 다 이 캐릭터를 보면 충남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는 새로운 로컬푸드 인증 마크로 육군 병장을 제정했습니다. 70년 넘게 상생의 역사를 함께한 육군 훈련소를 기반으로 국방 군수산업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한 겁니다. 딸기와 고구마, 젓갈 등 논산의 대표 농특산물 130여 품목에 육군 병장 상표를 붙이고 있는데 460여 개 항목의 잔류 농약 검사 등을 통해 육군 병장은 곧 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식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안정성과 또 믿음이 있는 그런 병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논산에서 생산하는 우수 농산물도 또 믿음과 그리고 안정성 확보에 바로 보증수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전에서는 엑스포 이후 30년간 대표 캐릭터였던 꿈돌이와 꿈순이가 가족을 꾸려 꿈씨 패밀리로 재탄생했습니다. 대전시는 꿈씨 가족과 반려견 몽몽이 등을 홍보 대사로 위촉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활용하는 등 일반 기업뿐 아니라 공공 분야의 캐릭터 마케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늘봄학교 수요조사 결과 도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59%가 신청했지만 기간제 교사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제도 운영을 위해 84개 학교에 84명의 기간제 교사가 필요하지만 채용이 완료된 교사는 80명으로 4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교육청은 부족한 기간제 교사 4명은 추가 공고 뒤 배치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늘봄학교를 1학기 84개 초등학교에서 시행한 뒤 2학기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경지 면적이 2022년에 비해 879헥타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경지 면적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강원도의 총 경지 면적은 전년보다 0.9% 줄어든 10만 226헥타르로 광역시를 제외하면 제주도와 충청북도 다음으로 적었습니다. 논 면적은 3만 189헥타르로 2.9% 줄었고 밭 면적은 7만 37헥타르로 25%가 늘었습니다. 전체 경작지 가운데 밭이 차지하는 비율은 7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농어촌 유학생 수가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학교로 농어촌 유학을 결정한 학생 수가 140명으로 지난해 33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유학 운영학교도 도내 8개 시군, 15개 학교로 늘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어제 춘천 별빛 농촌 유학센터에서 춘천 송화초교 유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입소식을 갖고 올해 유학 정책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4 강원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신청 건수가 800건을 넘었습니다. 전문 예술 지원 사업은 551건, 생애 최초 지원 사업은 252건으로 총 803건이 접수됐고 재단은 50%가 넘는 364건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문학과 연극, 무용 등 8개 분야 예술인들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전문 예술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신청 선정률이 1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다음 달 12일부터 권역별로 선정단체 워크숍을 개최하고 올해 예술인들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수소 경제를 지역에 적합한 특성화 산업으로 규정하고 수소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2019년 수소 시범 도시, 2020년 수소 규제 자유 특구, 2023년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등 수소 관련 중앙정부 주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수소 산업 기반 구축과 수소 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2028년까지 3,177억 원이 투입되는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삼척과 동해에 기반이 조성되며 삼척시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건립은 내년 준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에는 동해시 생산시설 기본 설계 추진과 수전의 시스템 발주가 다음 달에 이뤄지며 2026년까지 250억 원을 집행합니다. 강원도가 올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국비 177억 원을 확보해 18개 시군 113곳에 사용합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지역의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국비 확보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수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람객이 많이 찾는 문화재에서 수리가 진행될 경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해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축산 자동화 시설 지원에 19억 원을 투입합니다. 한우와 돼지 농가 37개 농가에는 한 곳당 3천만 원, 젖소와 가금 농가 16곳에는 5천만 원씩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축산 농가의 일손 부족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급수 시설과 차규 시설, 화재 예방 시스템 등 각종 자동화 시설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춘천의 축제극장 몸짓이 평상시에도 극장을 열어두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사단법인 춘천마임축제가 축제극장 몸짓의 운영을 맡으며 내부에 시민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시민들을 위한 아카데미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2달 동안 극장 재정비를 했고 내일 개관식을 개최합니다. 개관식에는 마임 배우 유성국과 다미르 시어터 송다민의 마임 공연 등 3개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서울시 통합수장고를 중심으로 문화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횡성군 우천면에 미술관이 건립됩니다. 횡성군은 최근 우천면 두곡리 문화단지 군유지 6만 4천 제곱미터를 매입한 민간 투자자가 12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미술관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군유지를 매각하면서 용도를 미술관으로 지정하고 5년 안에 미술관을 건립해 최소 10년 동안은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횡성 두곡 문화복합단지에는 2026년까지 서울통합수장고와 강원교육원수원, 산림청 목재체험장과 미술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원주의 관광순환형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원주 시티투어 버스는 KTX역과 터미널을 경유해 소금산 그랜드밸리, 오크밸리, 뮤지엄산, 중앙시장 등의 주요 관광지를 순환합니다. 이용권은 1일권 5,000원, 2일권 8,000원이며 탑승객은 원하는 관광지에서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탑승권 이용객에게는 유료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버스는 매주 월요일과 설과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행됩니다. 태백과 삼척 도계 폐광에 대비해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사민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7일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열고 폐광에 따른 성공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긴급 현금성 지원과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지원 방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태백과 삼척 도계 지역에 대한 고용 위기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정부는 조사단을 꾸리고 현장 실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